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을 아우르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셔먼 부장관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이 조기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또 한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중국 방문 시 중국 측과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미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북, 남북 대화 재개와 미한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한국 외교부 청사를 찾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투명성과 인권 존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미한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셔먼 부장관은 23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다시 만나 제9차 미한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한 뒤 다음 순방국인 몽골로 떠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고 북한은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 몽골 순방에 나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이 새로 추가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중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중 관계는 경쟁 관계면서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관심사가 일치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n no one's interest for the DPRK to be a threat to the region and potentially beyond. It is in no one's interest to see a humanitarian catastrophe potentially unfold in the DPRK. And so I think it is safe to say that we do have some alignment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DPRK, and we'll be in a position to explore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만났을 당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은 북한 정권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Secretary Blinken, the last time he spoke with Director Yang, spent much of that conversation speaking to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had recently been completed, knowing that the PRC does have influence, a relationship with the regime in the DPRK that perhaps few other countries do. 앞서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웬디 셔먼 부장관이 2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추가된 일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본과 한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미국의 이익 증진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를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는 질문에 3자 회담의 목적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미한일 3자 관계가 이런 도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미한일 3자 관계는 지난 수년간 강화와 보강을 추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점진적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만족하고 있고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인훈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VOA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지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n substance, the principal overlap seems to be that both sides see denuclearization as a long-term objective that has to be approached increment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that it supports an incremental approach that begins with practical steps to limit the North's capabilities. And I think China very much will support the idea of incremental steps.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뤘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중국과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절차에서 연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며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at status quo is North Korea is and is going to remain a nuclear-armed country. North Korea is not currently test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or nuclear weapons, nor is it engaging in major provocations. And as long as that continues to be the case, I don't see that there's much incentive for Beijing to engage the United States in any cooperative fash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given the terrible state of U.S.-China relation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 이해에 부합할 때만 미국에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ey would like to see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ithout any U.S. security alliance system. So for China, they're comfortable with ending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denuclearization.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한을 받아들이면 일부 압박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제재 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대북 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미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1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자신의 재임 기간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일본, 북한 간 국교 정상화 등 포괄적인 것이었다면서 이는 현재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들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북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최대 압박 정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어 일본과 한국 간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이 같은 대북 압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와 가족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이 되물림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들 납북 피해와 가족들에게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후 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후 납북 피해자가 3,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이들 대부분이 과거 북한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비난을 받는 등 인격권을 침해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전투 중 실종됐다가 지난 2018년 북한에 의해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가 유족들과 미국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1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1950년 18살에 미군 제57야전 포병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그해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된 노빈 브로켓 상병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으며 미군과 미국은 그의 봉사와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켓 상병의 유해는 지난 2018년 7월 북한이 돌려보낸 유해 상자 55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원은 2019년에 확인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려움으로 안장식이 연기되었습니다. 브로켓 상병의 유족들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며 이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KTV즈 등 미국 지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